안녕하세요. 여러분의 10시를 뜨겁게 만들어드리는 핫텐의 김보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동석입니다. 뉴욕 증시가 사흘 만에 소폭 하락했습니다. 12월 FOMC 결과를 앞두고 경계감과 감망 심리가 커졌는데요. 그래도 그리 크지 않은 지수의 낙폭을 보였습니다. 또한 닷새 만에 큰 폭으로 반등했던 유럽 증시도 소폭 내림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FOMC 이미 시작이 된 상황이고요. 그 결과는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내일 새벽 한 4시 정도 받아들 수 있게 될 텐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 오늘장까지는 관망세가 짙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장 상승으로 출발했지만 상승폭은 굉장히 제한적인데요. 코스피 0.1% 정도 오르고 있고요. 코스닥은 상승폭이 0.03% 정도, 어제장 종가에서 제자리 걸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어제까지 핫텐에서 FOMC 결과 뚜껑이 열린 이후에 발빠르게 대응해야 한다 주언을 남겨주셨었는데요. 네. 오늘 전략은 어떨까요? 오늘의 핫한 이슈 종목까지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시황센터부터 들러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정혜림입니다. 그동안 시장을 괴롭혀왔던 테이퍼링 안개는 내일 새벽 FOMC 결과 발표를 앞두고 당분간 그 테이퍼링 이슈에 대해서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 새벽 발표와 함께 그 안개는 어느 정도 거치면서 방향성을 잡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12월 중에 테이퍼링이 될 것이다라는 의견과 아닐 것이라는 의견이 상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 될 수도 있고 또 깜짝 발표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디데이가 다가올수록 이리 일비하는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흐름부터 살펴보죠. 오늘 코스피 1970포인트에서 강보합 출발을 했습니다. 장중에 상승폭을 계속 끌어올리다가 지금은 그 상승폭을 조금 반납한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3.70포인트 오르면서 1969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FOMC 결정을 앞두고 눈치 보기의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급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오늘 팔고 있습니다. 200억 원 가까운 매도 물량을 쏟아내고 있고요. 외국인은 이틀째 매수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5억 원, 기관이 114억 원 동반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오늘 나흘 만에 반등 시도하고 있습니다. 아우의 움직임도 좋은데요. 이 장 초반보다는 상승폭이 많이 두드러지기는 했지만 오랜만에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0.05포인트 오르면서 486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그 상승폭을 점차 반납해 가고 있는데 하락 반전할 수 있을지 좀 오늘 장에서 유념히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수급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인 사주고 있습니다. 소폭 순매수 흐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11억 원 사들이고 있고요. 외국인 59억 원 순매수, 또 기관이 80억 원에 가까운 매도 물량을 출해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주 거래소 시장의 삼성전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데 0.50% 오르면서 140만 원 다시 회복한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현대차 3인방 약세 흐름 이어나가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현대모비스는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이틀째 1% 이상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은 그 상승폭을 조금 낮추긴 했습니다. 29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연일 신고가 경신을 했는데 오늘은 보합권에서 움직임 거듭하는 모습이고요. 네이버도 오늘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7위부터 12위 종목군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는 오늘 내림세 보여주고 있고요. 신한지주 오늘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1% 이상의 오름세 보이면서 45,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삼성생명 나흘째 상승세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1% 이상의 오름세 보이면서 101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조 양상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셀트리온 오늘 1% 이상의 오름세 보이면서 39,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홈쇼핑 주도 오늘 동반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GS 홈쇼핑 거의 4%에 가까운 높은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SK 브로드밴드는 보합권에서 움직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7위부터 12위 종목군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늘 빨간불 켜주고 있고요. CJENM 게임 매각설 소식에 9% 이상 급락하는 모습입니다. 포스코 ICT 오늘도 잘 가지고 있습니다. 1% 이상의 오름세 보이면서 7,1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외환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외 환율을 반영해서 오늘 원달러 환율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미 FOMC 회의를 앞두고 관방세가 좀 뒤처진 모습과 함께 거래량까지 한산한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1,052원대에서 좀 등락이 거듭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현재 1원 10전 상승한 1,052원 2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특징주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CJ E&M 살펴보죠. 게임 매각설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급락 흐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가격 제한폭까지 떨어진 모습인데요. 8% 이상의 급락세 보이면서 또다시 한가를 맞은 모습입니다. 현재 29,05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CJ가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넷마블을 포함으로 해서 이 CJ 게임즈와 함께 지분을 모두 매각하는 방식을 검토 중에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오늘 흔들리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종목은 NC소프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국에서 블러드 앤 소울이 흥행에 성공에 임박했다라는 이런 소식과 함께 기대감이 증폭이 되면서 오늘 좋은 흐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강세 흐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지금은 부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다 하락 반전한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4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대우건설이 올라와 있습니다. 금감원에서 전일장 감리를 착수했다는 소식에 11% 이상 급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루 만에 이 악재를 딛고 오늘은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1.87% 오르면서 7,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테마주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풍력주 살펴보죠. 이 지멘스 훈풍을 타고서 연일 동반 강세 흐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태웅 살펴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이 태웅은 지멘스의 매출 비중이 가장 큰 고객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번 지멘스발 훈풍을 타고서 약 500억 원의 수주가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8% 이상의 강한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대부분 풍력주들이 5% 이상 또 현진 소재도 14% 급등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주 꼽아보죠. 이 폴리실리콘 가격 반등 기대감과 함께 오늘 동반 빨간불 강세 흐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혼조 양상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OCI 1% 이상의 오름세 보고 있고요. 웅진과 오성은 좀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SK솔믹스 살펴보죠. 이 모회사의 SK의 유상증자 참여로 인해서 재무 개선 기대감까지 커지면서 이틀째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2% 이상의 오름세 나타나면서 1,4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테마주는 백신주입니다. 중국에서 계속 조류독과 인플루엔자 환자가 연이어 발생을 했는데 그중 한 명이 오늘 사망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백신주 동반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혼조 양상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글벳은 2% 이상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중앙백신과 대한유팜도 오늘 좋은 흐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시 구간 시황과 함께 특징주, 테마주 흐름까지 살펴봤습니다. 시장의 이슈 자세하게 분석해드리고요. 차트가 예쁜 종목까지 발굴해드리는 차트미인주 시즌2 시작하겠습니다. 샘플러스 김선윤 멘토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매일 3% 수익 챙기기를 목표로 하는 차트 미인주, 먼저 오늘의 이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입니다. CJ E&M이 넷마블을 포함한 CJ 게임즈 자회사 지분을 모두 매각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하한가에 접어들었다가 현재는 5% 정도의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T의 회장 후보로 황창규 전 삼성전자 사장이 후보에 오르자 KT의 회사 수익성과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 향후 주가 흐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장중 74만 원을 터치하며 신고가 보인 네이버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오늘 아침에 깜짝 놀라셨을 분 굉장히 네. 많을 것 같아요. 바로 CJ E&M 때문인데요. 게임 사업부를 매각한다라는 소식에 주가가 하한가로 밀렸다가 또 빠르게 낙폭을 조금 줄여가고 있습니다. 한 5% 정도로 줄였는데요. 네, 많이 줄었네요. 지금 좀 살펴봐 드리자면요. 지금 현재 죄송합니다. 자, CJ E&M 주가가 다시 7%까지 좀 많이 밀리고 있어요. 지금 하한가까지 갔다가 다시 반등을 줍니다. 정말 객관적인 흐름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얼마까지 빠질지 는 여부 좀 객관적으로 판단하셔야 되는데 그 객관적인 흐름을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 게임즈랑 넷마블을요 정리해버리면요 실적으로 그 지분법 이익에 통해서 피해를 입는 규모 자체가 한 10% 정도 됩니다. 많으면 15% 정도요. 그래서 하한가까지 갔다가 다시 10% 내외로 조금 반등을 주는 흐름인데 중요한 포인트는요. 어찌됐든 간에 10%는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10% 정도까지 밀리는 가격대인 한 27,000원대 정도는 27,000원 정확하게 말씀 포인트 잡자면은 한 27,500원 정도 라인까지는 한번 하락 자체가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점을 27,000원 기점으로 해서 횡보를 한 이후에 다시 이제 호재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실적이 안 좋았던 부분이 빠져나가 버리니까 당연히 이제는 안정적으로 주가가 갈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 잡혀지면서 다시 상승 쪽으로의 전환이 천천히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조금은 좀 지금 당장으로서는 주의가 필요하지만 좀 장기적으로 볼 때는 크게 우려감 자체는 가질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CJ 게임즈 자체가 실적이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걸렸던 게 그 거래법상 그 증손회사 지분을 조금 이제 사든가 했어야 됐는데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불법이기 때문에 샀어야 되는데 그거를 실적이 안 좋으니까 그냥 떼버린 거죠. 버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큰 걱정보다는요. 조금은 하락폭이 좀 심화될 경우 27,000원 라인에서는요. 매수 기회로 판단하시는 전략이 지금 제가 볼 때는 정말 객관적으로 볼 때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네. 많이 지금이라도 지금 좀- 이제 어제도 상담 문자가 와서 상담을 좀 해드렸는데 뭐 37,000원, 8,000원대 부분 그러니까 7월부터 해서 10월까지 그 가격대 부분이 굉장히 보유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그래서 그 이후 빠졌던 이유가 역시나 이 게임 우려감 때문이었는데 확실하게 결론이 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한 번의 우려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38,000원부터 해서 3만원까지 20% 이상이 한번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다시 32,000원부터 해서 지금 얼마입니까? 39,000원 라인까지 밀렸죠. 역시나 10% 정도까지 또 하락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총 30% 정도 지금 하락을 한 모양새가 나타나주고 있어요. 그러면 더 이상의 이 게임에 대한 우려감 부분 저는요 오히려 조금 확실하게 매수기에 오히려 지금부터 분할 매수해도 나쁘진 않겠다는 입장 한 1년 정도 농사하신 생각하시고 매수하신다면요 괜찮지 않을까 정말 제가 말씀드리고 들고 있습니다. 계신 분들은 팔지 않아도 되겠다 이렇게 그렇죠. 굳이 팔 필요는 없을 것 보시면 되죠? 같고요. 비중이 조금 크시거나 단가가 높으시면 조금 뭐 자금 여유가 있으시면요 네. 상황 보시면서 추가 매수 하시는 전략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긴박하게 움직이는 상황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좀 움직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대한항공 이슈를 살펴볼 텐데요. 대한항공이 5천억 원 규모의 자산 유동화 증권 발행을 추진 중인 것을 알려졌는데요. 네, KT 얘기 안 하고요. 대한항공 얘기를 제가 해드릴게요. 자, 대한항공에서 그 ABS 자산 유동화 증권을 발행을 합니다. 중요한 거는요, 이게 항상 그 ABS가 발행한다는 것은 시장에서 호재로 하는 겁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요, 회사에서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는 부분, 그러니까 유동성이 없는 부분을 담보로 해서 자금을 좀 빌리거나 해서 이렇게 회전을 시키는 거예요. 빠르게. 그래서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는 거고, 또 하나, 이 한진해운 쪽에 또 지원 문제가 있었는데요. 지원해야 됐었는데, 그게 또 해소가 되면서 확실하게 또 어느 정도 남은 부분은 또 재무 안정화 자금으로 쓰게 되겠죠. 그래서 주가가 오늘 큰 흐름을 보고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대한항공이 지금 3.9%까지 올라가고 있고요. 한진해운이 4%까지 지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포인트를 말씀드리자면요. 지금 항공주들, 특히나 항공주, 대한항공뿐만이 아니라 아시아나 항공도 재미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아시아나 항공 잠깐 살펴볼까요? 자, 아시아나 항공 보겠습니다. 이거 잠깐 안 먹네요. 잠시만요. 자, 아시아나 항공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주가 흐름이 계속적으로 하향 추세를 그려주다가 8월 달부터 조금이나마 조금 반등해주면서 바닥권 라인을 조금씩 높여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근데 대한항공에서 이렇게 이제 재무 안정화 쪽으로 바닥이 잡히고 또 하나 4분기 때는 항공주들의
항상 최대 성수기입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상승 가능성이 이 바닥권 라인부터 7월, 8월 비슷한 바닥이죠. 바닥권 라인으로 해서 상승 가능성이 크게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래서 조금은 이제 항공주들에 대해서 기관들이 또 외인들이 조금은 관심 영역에 두고서 매수를 이어갈 가망성이 크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거고, 하나 걱정인 부분은 좀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지만서도 그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이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이 됐다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항공주들은 조금은 당장 매수보다는요, 관심권에 두시고 좀 더 상승폭이 나와주면서 큰 흐름의 상승이 보일 때 좀 보인다, 한 2, 3주 정도 더 가는 흐름 보인다, 그때는 한번 관심 있게 매수해 보시는 것도 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네, 항공주 당장 관심 갖기보다는 좀 상승한 흐름이 포착이 됐을 때 그때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네이버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네이버 참 많이 강하게 오르고 있죠. 어제도 뭐 장중에 사상 최고가 74만 원까지 올랐었다가 오늘 장은 살짝의 숨고르기가 네. 나오고 있어요. 외국인이 꾸준하게 관심을 가졌던 종목이고 12월 들어서는 기관 쪽에서도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이버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많은 분들이 보여 계신 종목이죠. 네. 수익 실현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사실 뭐 70만 원 넘어선 순간부터 해서 뭐 수익 실현해도 나쁘진 않은 종목이었습니다. 굉장히 뭐 좋은 흐름을 또 이어가고 있는 게 놀라울 따름인데요. 증권사들의 그 목표 주가 자체가 60만 원부터 해서 한 단계 올라가서 70만 원까지 올라갔고, 또 한 번 올라가서 85만 원까지 올라간 상태입니다. 80만 원 중반까지. 아마 내년 초가 되면 또 90만 원, 100만 원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사실 네이버가 이런 말도 돌죠. 제2의 삼성전자라는 얘기가 돌 정도로 굉장히 조금 안정적인 부분. 근데 최근에 또 라인까지 가세해주면서 빠르게 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올해 목표 라인 가입자 수가 3억이었는데요. 이미 11월에 돌파를 했고요. 내년까지 해서 한 5억 명 이상을 보고 있는데, 제 기준에 의하면 제가 판단하건데 6억 명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네. 그래서 라인에 힘을 입어서 주가가 크게 상승해주고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요, 이 라인으로 인해서 3분기 매출익 부분이 1,760억이었는데 4분기 때 2천억 수준으로 조금 크게 증가한다는 그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조금 더 가파르게 가는 거고, 또 하나 이 포코팡인데, 사실 이 포코팡이란 게임 최근에 그 애니팡 후속으로 해서 조금 굉장히 인기, 다른 회사입니다. 인기를 네. 끌고 있는데, 포코팡 같은 경우는 NHN 엔터 쪽에서 만들어서 조금 이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라인 쪽에서 매출 1위 게임이고요. 일본, 대만 쪽에서도 상위권 랭크되어 있으면서 매출이 1위에서 3위 쪽으로 다 안착되어 있는 게임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국내에서 하루 매출이 지금 한 1억 5천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고, 그런데 NHN 엔터는 주가가 안 가고 있단 말이죠. 이거를 좀 보셔야 된답니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이버보다는요, 조금 단기적으로 좀 상승폭을 노려주면서 바닥권 라인을 서서히 다시 만들어가고 있는 NHN 엔터 같은 경우가 오히려 안정적인 추세로 갈 수 있지 않을까. 대신에 비중은요, 네이버 쪽이 확실하게 좀 크게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게임즈 쪽에서 관심 있으시다면은 NC도 좋지만서도 NHN 엔터가 아마 4분기 실적과 더불어서 내년부터 실적 성장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서 네이버와 NHN 엔터, 너무 이제 괴리감이 너무 큽니다. 같이 네. 가야 되는데, 그래서 분명히 따라가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조금 관심 있게 역시나 NHN 엔터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네. 이제는 네이버도 그리고 NHN 엔터도 같이 키맞추기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들어봤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차트 미인주를 살펴볼 텐데요. 테크윙이 6,350원으로 목표 달성을 했습니다. 1승이 네.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네, 참 이거 차트 메뉴 시작하자마자 장이 너무 많이 빠져버리니까 힘들었습니다. 근데 좀 힘을 낸다고 말씀드렸죠. 테크윙이 오늘 6,350원까지 가네요. 목표치 3%가 6,330원이었습니다. 지금 6,290원대여서 한 2% 정도, 지금 2% 이상입니다. 그래도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3% 터치했기 때문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익 축하드린다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더 가져가셔도 상관없지만서도 원칙은 원칙이니까 정리를 하는데, 기간 매수는 오늘도 더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홀딩 하실 분들은 홀딩해도 무방하겠다, 이렇게 해드리고 AS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크윙 목표 달성을 했습니다. 3% 수익을 챙겨보고, 하지만 기관의 매수가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 가지고 계신 분들 홀딩해도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3% 수익 챙길 수 있는 차트 미인주 어떤 종목 들고 나오셨나요? 어제 이렇게 제가 같이 이제 얘기를 하면서 네. 이제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LED 관련주들을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어제 LED 관련주 말씀드리고 나서부터 해서 뭐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가
오늘 1.9% 올라주고 있고요. 루멘스 같은 경우도 지금 1.7% 어제에 이어서 또 한 번 올라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LED 관련주 중에서 하나를 조금 추천을 드릴까 하는데요. 네, 빠르신 분들은 먼저 좀 매수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루멘스입니다. 자, 루멘스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 매수가부터 잡아 드릴게요. 9,440원까지 매수하겠습니다. 항상 매수할 수 있는 가격 말씀드립니다. 9,440원으로 제가 계산을 하도록 하고요. 적어 두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슈를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제가 루멘스를 보는 첫 번째 차트적인 흐름부터 말씀드려보자면요. 다시 이 강하게 조금 올라가는 흐름인데, 이 바닥 라인, 9월부터 시작된 이 바닥 라인에 대한 부분. 제가 이게 뭐 당연한 흐름이지만서도 다들 여러분 할 수 있으신 부분인데요. 맞아 떨어져. 이게 참 차트에 나오는 모습 자체가 항상 거의 맞아 떨어집니다. 네. 대부분의 차트에서 50% 이상 맞아 떨어지는데요. 이 흐름 자체가 지금 제가 라인 그어드리는데 확대를 좀 해볼게요. 지금 등락폭을 거듭하는 모습 자체가 나타나주고 있단 말이죠. 9월 바닥에서 9월 고점 영역이고요. 10월 바닥에서 이 부분은 지금 오버슈팅한 부분이고요. 다시 제자리 찾아왔죠. 그리고 다시 상승을 주는데 못 갔습니다. 이럴 경우 이렇게 절반까지밖에 못 갔을 경우에 보통 다음번에는 도달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부분이 지수 영향을 좀 받았던 거죠. 코스닥이 지수 좀 많이 밀려주면서 영향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상승 쪽으로 가다들면서 다시 크게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3%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되지 않았나 판단이 되고 있고, 또 하나 수급적인 부분도요. 자, 수급 제가 항상 빼놓지 않는데요. 외인들이 지금 한 달 동안 100만 주 이상 매수했는데 기간의 순매수량이 한 달 동안 50만 주 이상 매도세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3일은 기관들이 매수세가 3일째 연속 금융투자 쪽에서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어요. 자, 금융투자 쪽 그 물량이 뭐라 그랬죠? 제가 그 자문사나 뭐 증권회사의 고유 재산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사고 난 다음에요. 조금 이제 투신권에서 다시 조금 매수가 들어오는 경향이 좀 있기 때문에 이 투신권의 매도세가 진정이 되면서 매수로 전환될, 천천히 나와주고 있는 것 같아요. 매수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판단입니다. 그래서 조금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 내년 그 백열 전구 시장에 대한 부분 확실하게 이제 줄어들죠. 그래서 모멘텀이 좀 더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종목은요, 비중 크게 담으셔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도 문제 없는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제가 현재값 9,440원에 매수한다 말씀드렸죠. 거기서 3%. 손절가는 마이너스 3% 잡고 조금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비중 너무 크게 담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20%는 넘지 말아주세요. 네. 그 이상은요, 조금 다른 종목도 괜찮지만 제 욕심에는 뭐 최대한 늘린다면은 30%까지만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루멘스 한 최대한 20에서 30% 정도까지 한 네. 보유 비중을 말씀해 주셨고요. 가격은 9,440원, 현재 가격에서 매수할 수 있는 가격, 목표가와 또 손절가는 플러스 마이너스 3%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선윤 매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들 언제 네. 사면 좋을까 고민 많으실 텐데요. 이효열의 이주식 삽니까에서 대신 질문해 드리겠습니다. 샘플러스 이효열 멘토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로 궁금한 종목은 바로 이 종목입니다. 바로 두산인데요. 네. 네, 그동안 두산의 계열사 리스크가 주가 상승을 막는 요인이었었는데 재무 개선 작업이 긍정적인 좀 측면을 부각시킬 전망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상승했다가 오늘 한 0.7% 정도 현재 내리고 있는데 지금쯤 사보면 어떨까요? 가격 평가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두산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가는 싸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사실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약세였습니다만 두산의 경우도 주봉의 흐름들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오랜 동안 사실 한 12만 원, 13만 원대에서 오랜 동안 행보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양새가 되겠습니다. 두산 자체는 사실 두산그룹 자체가 레버리지가 조금 큰 그룹이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펀더멘털을 잠깐 좀 살펴봐 드리면 현재 두산그룹의 시가총액은 3조 2천억 원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 물론 지주사죠. 전체적으로 물론 부채 비율이 좀 높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레버리지가 조금 큰 그런 그 그룹이라고 볼 수 있고요. 부채 비율이 좀 많습니다만 총 자산은 24조 원 규모가 되겠고요. 올해 예상 순이익은 3천억 원대입니다만 물론 좀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고요. 3분기 적자가 좀 났던 부분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주가 하락을 좀 이끌었던 그런 부분인데 자산 규모에 비해서 본다라면 지금의 한 14만 원대 수준의 주가는 싸다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산 최근에 그 일봉상으로 보면 반등을 좀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계열사의 자산 재평가라든지 두산건설 또 두산중공업의 자사주 매각이 이루어진다라 그러면 재무구조가 좀 개선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최근에 반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도 이제 레버리지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그룹 부채 비율이 좀 많은 그런 두산그룹인데요. 기존의 366%에서 317%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부채 규모가 줄어든다면 할인 요소가 좀 없어지는 효과가 되겠죠. 그래서 반등을 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근의 반등세는 일단 기관의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반등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매매 포인트는 재무구조 개선 기대감이다. 이렇게 말씀을 포인트를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최근의 추세를 좀 보면 하락 추세가 계속 이어지다가 최근 흐름에서 하락 추세를 좀 벗어나는 그런 어떤 상승 흐름들이 좀 나타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매수하시는 관점에서 좀 본다라면 아무래도 좀 다소 좀 무거운 흐름이고 또 단기간의 어떤 길적 반등의 흐름이라고 아직은 인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수 관심가는 13만 원 초반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목표가는 재무구조 개선 기대감들 또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나타나 준다라 그러면 이전 9월달 정도 고점 약호를 했던 15만 원 선 정도로 목표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산 가격적인 평가를 먼저 내리자면 네. 싸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최근 계열사의 재무구조 개선 작업에 주가가 단기적인 반등을 이룬 만큼 주가가 조금 내려왔을 때 한 13만 원 초반대에서 한번 들어가 보시는 거 좋겠고요. 목표 가격은 15만 원으로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전략 기억해 두시길 바랄게요. 네, 제가 궁금한 종목은 CJ 대한통운입니다. 최근에 9만 원대 흐름을 회복한 후에서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장에서 한 1% 정도 눌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년이 수익성 개선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소식이 있는데 현재 가격에서 매수 관심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네,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에도 올해는 참 힘든 한 해였습니다. 계속해서 박스권 흐름을 보여주면서 9만 원 선 이하까지 8만 원 선까지도 좀 하회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그것은 지금 일단 올해 택배 부분의 배송 차질이라든가 이런 영업 실적에 부진이 자리하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CJ 대한통운 자체는 펀더멘탈로만 보면 좀 비싸다고 볼 수 있어요.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에 보시면 지금 시가총액이 2조 1천억 원대 정도 수준이고요. 전체적으로 자산 가치에 비해서는 비싸지는 않습니다. 자산 가치는 지금 보면 4조 4천억 원 정도까지 총 자산이 되기 때문에 부채 비율도 높지 않고요. 자산 가치는 좋습니다만 여기 수익성 부분에서 이 정도 시총을 보여주려고 한다라면 역시 최소한 1천억 원 이상의 순이익은 좀 나야 되겠죠. 근데 대한통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올해 택배 부분의 배송 차질이라든가 또 부실 부분의 개상에 따라서 영업 실적이 좀 부진한 상황이죠. 그래서 3분기에도 사실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주가를 끌어내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제 말씀드렸듯이 내년 이후를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택배 부분에 대한 흑자 전환을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계약물류 부분의 합병 시너지 효과가 가져야 될 것을 좀 보이면서 전체적으로는 좀 실적 개선을 향한 순항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이제 CJ대한통운 하면은 국내 종합물류 1위 업체입니다. 그래서 수송 경쟁력 확보를 좀 한다라 그러면 역시 성장세들은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그런 성장세들이 역시나 이제 반영이 된다라 그러면 좀 우상향하는 그림을 보일 것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주가가 좀 아무래도 펀더멘탈 실적 가치에 비해서는 좀 비싼 편이기 때문에
매매 포인트를 좀 잡으시려면 역시 9만 원 선 초반, 최근에 이제 바닥을 좀 어느 정도 8만 원 선에서 확인을 하고 반등을 하는 그런 추세였고요. 9만 원 선 초반 정도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지지선이 될 것 같습니다. 9만 원 초반 유지되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매수 관심가는 9만 원 초반. 그리고 말씀드렸던 대로 내년에 어떤 실적 개선에 대한 부분의 기대감이 또 작용을 한다 그러면 목표가는 10만 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CJ 대한통운 자산 가치로 본다면 비싼 편은 아니지만 수익성으로 본다면 다소 비싼 가격이다. 9만 원대가 중요하기 때문에 매수 관심가 가져볼 수 있고 목표가는 10만 원으로 이렇게 설정해 주셨습니다. 네, 궁금했던 종목 CJ 대한통운까지 모두 여쭤봤어요. 네. 이번에는 멘토님이 보시는 매력 종목 들어볼게요. 네, 오늘은 렌터카 업체 상장되어 있는 AJ 렌터카를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내년에 1위 업체인 KT 렌탈이 상장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저평가, 특히나 이제 AJ 렌터카는 렌터카 업계에서는 좀 저평가된 것으로 지금 현재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평가가 부각될 것으로 좀 보이고요. 물론 최근에 10월 이후에 저점을 찍은 이후에 계속해서 우상향 상당히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내년 실적 기준으로 본다면 EV 에비타로 본다면 한 3배 정도로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성장성들이나 또 KT 렌탈의 상장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작용을 한다라 그러면 우상향을 좀 더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큰 것은 이제 오버행 이슈가 좀 해소가 됐습니다. 기관의 물량들이 최근에 10월까지 해서 계속 매물화되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오버행 이슈가 해소가 되면서 수급은 상당히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새로운 도약을 좀 기대를 해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펀더멘털을 좀 봐드리면 전체적으로 지금 AJ 렌터카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2,790억 원 정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부채 비율이 좀 높긴 합니다만 총 자산 규모는 7천억 원대 수준입니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요. 또 순이익 면에서 본다라면 역시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은 꾸준히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도 계속해서 증가하는 그런 모습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감안한다 그러면 조금 더 상승 추세를 탈 수 있는 그런 어떤 추세적인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매매 포인트는 오버행 이슈 해소와 저평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흐름을 좀 보면은 전체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21선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 추세선을 타면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매 포인트를 잡으신다면 상승시보다는 역시 추세선 하단 부근 역시 한 12,000원 초반선 부근 정도에서 매수를 해주시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런 흐름들이 좀 더 이어진다라고 하면 목표가는 14,000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멘토님이 보시는 매력 네. 종목, 오늘은 AJ 렌터카였습니다. 기관의 매물이 정리가 된 상황이고요. 이제 외국인 쪽에서 힘을 보태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당겨주는 종목, 전고점 부근이 14,000원까지 무난하게 오르지 않을까요? 목표가도 여기에서 잡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이효율 멘토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중국 증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국내 증시만큼이나 부진함 보여주고 있는 상해 증시 2150선까지 밀렸는데 현재도 하락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고요? 예, 지금 현재 중국 증시 시장에서의 분위기가 좀 많이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행히 오늘은 이제 강보합권의 움직임을 보이면서 2150선 내에서의 지지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인데 2150선 지지가 가능할지 여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상해 종합주가지수는 0.00%, 보합권인 2151.80포인트의 장 움직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관망세는 좀 더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중국 내부에서의 부담감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수급 악화에 대한 우려감이 증시에 계속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의 전력 소비량은 1월부터 9월까지 8%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 시장에서의 개선세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중국의 올해 보장형 주택 건설을 목표는 이미 달성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부분에 따른 시멘트 업계에 대한 기대감들은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시멘트 가격이 4분기 들어서 서서히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12월 초까지 8주 연속 상승세를 이끌고 있다는 언급을 내놨었는데요. 지금 1월부터 9월까지 시멘트업의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7% 늘어났고 순이익은 20% 이상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시장에 대한 기대감들은 좀 많이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의
예금금리가 상승할 것이라는 언급들이 나오면서 시장에서의 기대감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이러한 흐름세 속에서 중국에서의 예금금리 상승이 그 시장에서의 시장에서의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여부는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발전개발위원회에서는 중소도시에 대한 발전 지원책을 강구하겠다는 언급을 내놓으면서 중소도시의 도시 지원안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HSBC 제조업 PMI 지수가 안 좋은 모습을 보인 이후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중국은 지금 매수세가 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경기 둔화와 IPO 재개에 대한 수급 악화에 대한 우려감들이 나타나는 등 시장의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오늘 2150선의 지지가 되지 않을 경우 2100선까지도 하락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만큼 장중 2150선을 중심으로 한 시장에서의 방향성을 잡기 위한 움직임이 좀 더 이어져 나간다라고 보시면서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중국 상해 증시 2150선 지켜주지 못한다면 네. 2100선까지도 볼 수 있겠다라는 전망 한번 들어봤습니다. 부진했던 중국 증시 흐름까지 모두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가치 투자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전문가의 엄선된 종목을 엿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죠. 네, 수요일에는 동부증권 압구정 로얄지점의 우재근 차장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재근 사장님의 지난주까지 포트폴리오 현재 수익률 어떨까요?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드릴게요. 네, 우재근 차장님의 포트폴리오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종목들 들어있어요. 현금 비중이 10%고요. 나머지 종목들 모두 10%씩 저희가 담았는데요. 이마트, 국도화학, 풍산, 현대중공업, 하나금융지주, LG디스플레이, 기아차, 일진디스플레이, 그리고 SK이노베이션까지 담겨 있습니다. 수익률 만나볼게요. 자, 먼저 가장 먼저 담았던 종목이죠. 국도화학이 한 7% 정도 수익을 내고 있고요. 이어서 풍산, 현대중공업 한 3% 정도 손실권에 있습니다. 하나금융지주가 한 3.4% 정도. LG디스플레이가 가장 수익을 많이 내고 있는데요. 한 8% 가깝게 수익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기아차 조금 어둡습니다. 다음 종목 확인해 볼게요. 12% 정도. 일진디스플레이도 두 자릿수로 조금 손실폭이 큰 상황이고요. 그리고 SK이노베이션 2% 정도. 이마트도 한 1% 정도 파란불을 켜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전반적인 증시 부진에 이어서 좀 포트폴리오도 수익률이 안 좋은 것들이 좀 있는데 당연히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큽니다. 기아차 목표 손절가 54,000원을 지키려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그래도 손절가를 하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좀 해볼까요? 예,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자동차 업종 전체적으로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가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손절가 기준을 지금 하회해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요. 손절가에서 손절 처리하시고 포트에서는 제외하는 걸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아차는 현재 지금 손절가 55,000원으로 해서 현재 손실률 11.29%로 해서 포트에서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좀 일진 디스플레이인데요. 일진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14,500원을 손절가로 제시를 해드렸는데, 추천하고 나서 이제 계속적으로 하락을 해서 14,500원 지난주 하회를 했었죠. 그래서, 일진 디스플레이도, 손절 처리해서 손실률은 14.71%로 기록해서 포트에서는 제외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쉽지만 기아차와 또 일진 디스플레이 손절가를 하향하면서, 이탈했기 때문에 좀 손절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좀 보유하신 분들에 대해서 좀 조언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떻게 대응을 해볼까요? 예, 우선은 매수를 언제, 어느 가격대에서 했는지가 중요한데요. 만약에 이제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에서 만약에 최근 들어서 이제 매수를 하셨다 한다면은, 마찬가지로 조금 더 기간을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기아차는 6만원대 초반에 62,000원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도의 구간에서는 손절 처리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마찬가지로 일진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14,500원대 이제 손절가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가격 이하에서 만약에 매수를 최근에 하신 분들은 밑으로는 이제 14,000원 밑으로 13,800원 정도를 생각을 하시고
매수하신 분들은 이제 저가 14,000원대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조금 더 보유하시면서 상황을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포트폴리오 가격대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손절 대응을 하셔야겠지만 기아차 5만 원 이하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그래도 좀 지켜보시고 일진 디스플레이도 14,000원 이하, 13,800원대에서 매수하신 분들도 조금 지켜보면서 대응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포트폴리오 AS 점검을 받아보고 싶은데 현대중공업도 한 3% 정도의 손실을 보고 있는데요. 예.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포트 편입했을 당시에는 네. 주도 업종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조선업 수주가 계속해서 이제 들어오면서 전체적으로 대형주 상승을 이끌었던 업종들인데요. 그 이후에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증시가 부진하면서 주도 업종들이 약간 기세가 꺾이는 모습을 보여서 조정을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증시가 다시 투자 심리가 호전되고 이제 주가에 대한 회복이 시작되게 된다면 기존 주도주 위주로 다시 증시 상승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현대중공업은 얼마 전에 쿠웨이트에서 1조 원대 발전 설비 수주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현재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에 따라서 다른 조선주도 같이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래 지나지 않아서 다시 주가 회복을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은 계속 보유 관점으로 가지고 가시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주 최근 반등 흐름을 보여주고 네.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마찬가지로 조금 더 긴 반등폭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전망을 들어봤는데요. 보니까 국도화학도 재상승 기조를 보여주고 있어요. 네. 흐름 네. 좋은데요? 화학업종도 최근에 조정을 받고 나서 다시 이제 네. 재상승하는 이제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국도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형 업체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중소업체 중에서 화학업종 중에 가장 저평가 영역에 들어있는 종목이고요.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 상태로 봤을 때는 상당히 낮은 밸류에이션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증시 투자 심리 호전과 함께 다시 화학주 위주로 해서 중소형 화학주가 증시를 주가 반등할 수 있다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화학도 마찬가지로 지금 수익이 조금 나고 있는데요. 보유 계속 하시고 목표가까지 지켜보도록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수익률 좋은 종목 한 종목 더 살펴볼까요? LG 디스플레이도 주도 상승하면서 한 8% 정도, 오늘장에서도 한 0.7% 정도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디스플레이 업황이 바닥을 치고 내년부터는 다시 업황 자체가 회복되는 걸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고, 최근에 증권가에서도 LG 디스플레이 관련된 상당히 좋은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대 25,000원 선에서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가격으로 볼 수 있고요.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음에 편입을 했을 당시에도 단기나 중기 종목보다는 6개월 이상 장기로 보시고 보유하시는 걸로 말씀을 드렸었고요. 네. 상승을 해서 목표가까지 도달한다고 한다면은 목표가를 조금 더 상향 조정하면서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고, 수익률 상승 여력도 가장 높은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략 종목으로 포트에 지금 편입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장기적인 관목을 가지시고 보유하시기 바랍니다. 네, LG 디스플레이는 매수가가 23,000원 부근이었습니다. 목표가는 말씀하셨다시피 중장기적으로 한 35,000원까지 보셨던 종목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6개월 이상이라고 말씀해 네. 주셨죠. 한번 천천히 기다려 보세요. 이번에는 가치투자 종목, 오늘은 어떤 종목을 들고 오셨는지 구체적으로 들어보는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일까 궁금해요. 예, 오늘 종목은 철강 업종 중에서 종목을 네. 가져왔습니다. 현대제철입니다. 물론 이제 현대제철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제 투자자분들께서도 많이 잘 아는 종목이신데요. 현대차 그룹의 계열사로 되어 있고요. 따라서 이제 현대제철에서 제조하고 있는 제품들은 현대차 그룹에서 많이 이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출에 대한 어떤 매출처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 그런 이제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현대제철의 투자 포인트는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어의 합병과 관련된 기업 가치 제고에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현대하이스코어와 현대하이스코어 중에서도 냉연 부분을 현대제철이 합병을 해서 앞으로의 성장세가 계속 지속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은요, 현대하이스코어 냉연 사업부를 합병을 하게 되면은 내년부터는 2014년도부터 현대제철의 영업이익은 약 5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2014년도에
제3고로 가동으로 인해서 외형 성장은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2016년도에 냉형 공장 및 특수광 증설 계획이 있고요. 이에 따라서 2016년도까지 현대제철의 생산 능력은 약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 고로 가동으로 인해서 수익성이 낮은 봉연강 비중을 감소할 것이고, 이번에 그 냉연 사업부를 합병을 하게 되면은 그동안 없었던 냉연 매출 비중이 증가를 하면서 전체 수익성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그 공격적인 투자 시설로 인해서 현대제철의 올해 부채 비율은 약 140%까지 증가를 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내년부터 그 투자비 회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채 비율은 약 100%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재무 구조가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그 부채 비율로 인해서 약간의 투자자 부담이 있었던 부분이 해소됨으로 인해서 주가에도 상당히 긍정적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는 약 2014년도 PBR 기준으로 했을 때 0.67배 정도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PBR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 목표가를 저희가 약 10만 원 정도,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10만 원을 먼저 제시를 해드릴 거고요. 현재 상태에서는 이제 주가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합병 효과와, 재료가 있고, 그리고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에서 향후 주가 상승력에 대해서는 상당히 전망이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대제철 가격 전략 어떤 관심 가격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떤 부분에서? 예. 지금 현재 가격대가 지금 83,500원인데요. 그 최근에 주가가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제철의 주가 상당히 견조합니다. 보합권에서 머무르고 있는데요. 따라서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 매수를 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 가격은 83,500원 제시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목표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10만 원. 네, 10만 원을 목표가로 해서 보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의 경우에는 8만 원대가 최근에 이제 저점에서 이제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8만 원 깨져서 7만 9천 원대까지 내려오게 되면은 그때는 손절로 반드시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비중은 어느 정도 담아볼까요? 비중은 10%로 해서 전체 지금 포트폴리오 10종목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 비중으로 10% 비중으로 담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현대제철도 다른 종목들과 달리 10%를 넘기지 않았습니다. 매수가는 83,500원 현재가에서 매수 관심 가져볼 수 있고요. 목표가는 10만 원, 손절가는 7만 9천 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최종 포트폴리오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가치 투자에 대해서는 동부증권 우재건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습니다. 저희는 내일 FOMC 뚜껑 열리고 그 결과에 영향을 받게 될 국내 증시 10시 구간 시장 흐름 확인해드리러 다시 오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